한혜라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차기범이 쓰러졌을 때 구급차를 부르지 않고 오히려 죽어가는 그를 발로 밟으며 농락했던 사람이 바로 진태석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그 끔찍한 진실을 자신에게 충성하기로 한 황 실장을 통해 알게 된 혜라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진태석은 차기범을 방치한 범인을 한혜라인 것처럼 상황을 조작했고 그로 인해 혜라는 사랑하는 딸 정원과도 멀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혜라는 진세훈의 친모인 영란을 죽였다는 누명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일에도 공난숙과 진태석의 개입이 있을 거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혜라는 황 실장에게서 결정적인 정보를 하나 더 입수했습니다. 차기범을 방치하고 죽기 전에 능욕한 진태석의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이 공난숙의 손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혜라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 영상만 있으면 진태석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어. 혜라는 즉시 공난숙을 찾아갔습니다. 공난숙의 사무실로 찾아간 혜라, 넓은 책상 너머로 두 여인이 마주 앉았습니다. 공난숙은 혜라를 보자 비꼬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한 부회장이 또 무슨 말을 하려고 찾아왔을까? 공난숙의 목소리에는 여유가 묻어났습니다. 지난번 혜라가 찾아왔을 때도 거래를 제안했었지만 그때는 공난숙이 거절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혜라의 표정에서 절박함이 아닌 자신감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혜라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우리가 제법 잘 맞을 것 같아서 말이야. 공난숙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혜라의 말투에서 이미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벌써 나 모르게 일을 벌였던데 내가 진태석을 제끼자는 딜을 하자 그랬다고? 혜라는 천천히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찻잔을 내려놓으며 공난숙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계산이 빠르니까 당신은 얘기가 통할 것 같았거든. 내가 아는 공난숙이라면 악어와 악어새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악어와 악어새. 서로 다른 종이지만 이익을 위해 공생하는 관계. 혜라의 비유는 정확했습니다. 공난숙은 껄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아. 나야 엎어치나 매치나지. 난 결과만 좋으면 그만이야. 공난숙은 찻잔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흥미가 생겼다는 신호였습니다. 좋아, 뭐가 필요해? 분위기가 급속도로 무르익었습니다. 두 여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흘렀지만 동시에 서로를 인정하는 묘한 교감도 있었습니다. 혜라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당신한테 있지? 나 떠나고 진태석이 차기범 방치한 동영상 말이야. 공난숙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 동영상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혜라가 정확히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은 혜라가 진태석을 본격적으로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였습니다. 공난숙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진태석과 한혜라, 이 둘이 서로 의심하고 있으니 이 상황을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까? 공난숙은 곧 표정을 회복하고 여유롭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있지. 근데 그건 좀 비싼데? 그거면 언제든 진태석 끝장낼 수 있잖아. 혜라는 이미 예상했다는 듯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일전에 나랑 거래하는 거 물어본 적 있잖아. 같은 맥락이야. 내가 건양의 차기 회장이 된다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일 아니야? 진태석보다야 서로 깔끔한 우리가 사업 파트너로는 더 좋을 것 같은데. 혜라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공난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리며 머릿속으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진태석과의 관계는 늘 불안정했습니다. 서로가 찝찝한 약점을 쥐고 있는 관계였습니다. 진태석은 공난숙의 살인을 알고 있고 공난숙은 진태석이 차기범을 죽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점을 진태석도 알고 있으니 기회만 된다면 언제든 서로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 위험천만한 동업자였습니다. 하지만 혜라는 달랐습니다. 그런 찝찝한 약점이 서로 없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 거래는 혜라가 동영상을 간절히 원하고 있으니 공난숙이 완전히 유리한 갑의 위치에 설 수 있었습니다. 공난숙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구미가 당기는 거래였습니다. 그러네. 일리 있어. 공난숙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아, 그럼 내 조건은 이거야. 우선 우리 영채, 진세훈 옆자리에 제대로 세워줘. 공식적인 건양의 며느리로. 혜라는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곧 건양회가 있을 거야. 그때 공식적으로 발표할게. 건양회? 공난숙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건양회는 상류층 모임 중에서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며느리로 소개된다면 그것은 곧 건양가의 공식 인정을 의미했습니다. 지난번 건양회에서 영채를 한혜라의 친딸이라고 소개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선언이었습니다. 괜찮네. 그럼 나도 갈 거야. 혜라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건양회는 이번에도 건양가에서 할 거야. 초대할 테니 영채랑 같이 오면 되겠네. 두 여인은 찻잔을 들어 건배하듯 마주 부딪혔습니다. 맑은 소리가 응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새로운 동맹이 결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공난숙은 약속대로 이행되면 진태석의 살인 동영상을 건네겠다고 약속하며 혜라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동영상은 여전히 공난숙의 손에 남아 있었습니다. 공난숙은 언제든 상황에 따라 카드를 바꿀 수 있는 여유를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공난숙의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각자의 목적을 위해 손을 잡은 두 여인. 그들의 거래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진태석은 혜라와 난숙의 만남을 보고받았습니다. 두 여인이 함께 있었다는 정보는 진태석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진태석은 황 실장을 불렀습니다. 황 실장, 한혜라와 공난숙 두 사람의 뒤를 은밀히 밟아. 무슨 거래를 하는지 반드시 알아내야 해. 황 실장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황 실장의 눈빛에는 다른 생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황 실장은 이미 혜라에게 충성을 약속한 상태였습니다. 진태석이 자신의 누나 황미수를 살해하려 했고 그것을 혜라가 막아준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황 실장은 지금 완벽한 이중 스파이였습니다. 진태석의 명령을 받으면서도 그 모든 정보는 고스란히 혜라에게 흘러갔습니다. 위험한 줄다리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주하늘과 진세우는 비즈니스 미팅을 위해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계약을 완료한 상태였고 업무 진행을 위한 협의가 필요했습니다. 건양그룹 부사장실 테이블 위에는 AI 프로그램 개발 계약서와 기술 문서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세훈의 눈빛은 서류가 아닌 주하늘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진세훈은 주영채에게서 차정원과 주하늘이 극장에서 데이트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진세훈의 마음은 질투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진세훈은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차정원과는 무슨 사이야? 주하늘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글쎄, 너와는 끝난 사이인데 그게 왜 궁금하지? 진세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 감정이 그렇게 쉬운 게 아냐. 그리고 나 아직 정원이 포기 못했어. 주하늘이 서류를 탁 내려놓으며 진세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너 행동 똑바로 해. 영채는 내 동생이야. 내 동생이 그렇게 우스워? 진세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함과 답답함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그건 미안해. 그런데 내가 그때 감정이 힘들기도 했지만 그게 다가 아닌 것 같아. 핑계 대지 마. 주하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진세훈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아니 핑계가 아니야. 형도 내가 그런 놈 아닌 거 잘 알지 않아? 그때 영채가 술잔을 들고 찾아왔어. 마침 술도 떨어진 상태여서 영채가 주는 술을 받아 먹긴 했지만 그 술을 먹고 나서 뭔가 이상했다고. 정말이야. 주하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진세훈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형, 나도 그날 밤 기억이 제대로 안 나. 술을 많이 마신 것도 아닌데 정신이 몽롱해지고. 깨어났을 때는 이미 모든 게 끝난 후였어. 영채가 옆에 있었고. 진세훈은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주하늘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영채가 술에 약이라도 탔다는 말이야? 단정하긴 싫지만 평소 같지 않았어. 물론 실수한 건 내 잘못이지만 나를 너무 나쁜 사람처럼 형이 보니까 말해주는 거야. 나도 그 일 후회하고 있다고. 주하늘은 잠시 말없이 진세훈을 바라봤습니다. 진세훈의 눈빛은 진실해 보였습니다. 주하늘은 공난숙과 주영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라면 목적을 위해 그런 일까지 서슴없이 저지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공난숙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주하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다고 널 용서한 건 아니야. 처신 똑바로 해.
진세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주하늘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정원 씨랑 아무 사이 아니야. 진세훈의 눈빛이 희망으로 반짝였지만 주하늘의 다음 말에 그 희망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정원 씨를 안 좋아하는 건 아니야. 나한테 정원 씨는 여자야. 그러니까 내가 뭘 하든 너가 상관하지 말아줘. 진세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정말. 진세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하늘은 진세훈의 고통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동생 영채와 하룻밤을 보낸 진세훈을 오빠로서 쉽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하늘 자신도 차정원에게 마음이 있었습니다. 진세훈은 건양가를 위해서는 차정원과 멀어져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한혜라도 아버지 진태석도 모두 그것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여전히 차정원을 사랑하는 감정 때문에 너무 괴로웠습니다. 진세훈은 밤마다 정원을 떠올렸습니다. 정원의 미소, 정원의 목소리, 정원과 함께했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진세훈을 괴롭혔습니다. 영채와의 결혼은 서류상의 것일 뿐 진세훈의 마음은 여전히 정원에게 가 있었습니다. 두 남자 사이에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테이블 위의 계약서는 그대로였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한때는 친구처럼 가까웠던 두 사람이 이제는 한 여자를 사이에 두고 경쟁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주하늘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지. 다음 미팅 때는 업무에만 집중하자. 진세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하늘이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진세훈이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형, 정말로 정원 씨를 좋아하는 거야? 주하늘은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가 정원 씨와 풀어갈 문제야. 그리고 주하늘은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진세훈은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탁 소리가 텅 빈 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진세훈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사랑과 의무 사이에서 진세훈은 매일 밤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드디어 건양회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건양회는 상류층 중에서도 최고의 권력과 재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회공헌 활동과 봉사를 하는 명망 있는 모임이었습니다. 오늘 모임은 건양가 본체의 넓은 홀에서 열렸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홀, 고급스러운 테이블 세팅, 그리고 우아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건양회 회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기존 회원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며 담소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입구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공난숙과 주영채가 함께 들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여사를 비롯한 건양회 회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두 사람에게 쏠렸습니다. 지난 건양회 모임에서 주영채를 한혜라의 25년 전 잃어버린 친딸 진수아로 소개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공난숙과 함께 왔습니다. 회원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공난숙은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주영채는 공난숙의 뒤를 따라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회원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한혜라가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공 회장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부회장님. 공난숙과 헤라는 서로 예의 바르게 인사를 나눴지만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거래를 시작한 두 여인 서로를 믿지는 않지만 이용하기로 한 관계였습니다. 사여사가 참지 못하고 다가왔습니다. 사여사는 건양회 회원 중 한 명으로 공난숙과 경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여사는 건양회에서도 영향력이 큰 인물로 직설적인 성격으로 유명했습니다. 오늘은 공 회장님도 오셨네요? 근데 왜 진수아 씨와 같이 왔어요? 사여사의 질문에 다른 회원들도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공난숙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좀 복잡한 사정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바로잡을 게 좀 있어서 이렇게 왔답니다. 영채야, 제대로 소개 좀 시작해봐. 주영채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우아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난숙 회장님의 딸 주영채입니다. 순간 홀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속삭였습니다. 뭐라고? 공 회장님 딸? 지난번에 한 부회장님 딸이라고 하지 않았나? 도대체 무슨 일이야? 사여사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한 부회장님 딸이었다가 며느리가 될 수 있나요?
공난숙은 태연하게 설명했습니다. 재벌가끼리 결혼할 때 비즈니스적으로 복잡한 일들이 있어서 숨길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당장 알려줄 순 없고요. 공난숙은 잠시 말을 멈추고 홀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공난숙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선언했습니다. 이번이 진짜니까 그렇게들 알고 있으면 됩니다. 사여사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한혜라를 쳐다봤습니다. 정말이에요? 저분이 며느리가 맞아요? 한 부회장님? 모든 시선이 한혜라에게 쏠렸습니다. 홀 안은 숨소리조차 들릴 듯 조용해졌습니다. 한혜라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맞아요, 내 며느리. 주영채 씨가 내 며느리입니다. 한혜라의 확인에 홀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회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사여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그때 며느리는요? 지난번에 소개했던 그 며느리 말이에요. 공난숙이 손을 들어 올리며 회원들을 제지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궁금한 게 많겠지만 그건 차차 알게 될 거고요. 공난숙의 목소리에는 위압감이 묻어났습니다. 오늘은 그냥 한혜라 부회장님 며느리 주영채만 소개하는 자리랍니다. 회원들은 더 이상 질문하지 못했습니다. 재벌가의 복잡한 사정에 함부로 끼어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건양회 모임은 그렇게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식사가 나오고 대화가 오갔지만 회원들의 관심은 온통 주영채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주영채는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회원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승리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건양가의 공식 며느리로 인정받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 공식적인 모임이 끝났습니다. 회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고 이제 가족끼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진태석, 한혜라, 진세훈, 그리고 공난숙과 주영채. 5사람은 별도의 응접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진태석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늦었으니 슬슬 파하도록 할까요? 공난숙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좋겠네요. 저는 돌아가겠지만 영채는 오늘부터 건양가에서 지낼 겁니다. 진태석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서류상으로 우리 며느리이긴 하지만 그게 가능한가요? 진태석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묻어났습니다. 아무리 서류상 며느리라고 해도 아직 제대로 된 결혼식도 올리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공난숙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말을 들으면 납득할 겁니다. 공난숙은 잠시 말을 멈추고 모두를 둘러봤습니다.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젊은 게 좋긴 좋네요. 임신인 것 같아요, 우리 영채가. 공난숙의 폭탄 선언에 응접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진태석은 놀란 표정으로 공난숙을 쳐다봤고 한혜라는 찻잔을 든 채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당황한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주영채 자신이었습니다. 영채는 임신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공난숙이 갑자기 임신 발표부터 해버린 것입니다. 영채는 깜짝 놀라 엄마를 쳐다봤지만 공난숙은 태연한 표정으로 미소만 짓고 있었습니다. 진세훈이 벌떡 일어서며 물었습니다. 임신? 사실이야? 진세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정원을 잊지 못한 세훈은 영채를 여자로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의 일은 술 때문이었고 그 이후로 영채와는 어떤 스킨십도 없었습니다. 시간을 들여서라도 정원과 다시 결혼할 생각이 있던 진세훈에게 갑작스러운 임신 소식은 청천벽력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만약 정말 임신이라면 정원과의 미래는 완전히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주영채는 순간 당황했지만 엄마의 눈빛을 보고 재빨리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영채는 배를 쓰다듬으며 수줍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맞아. 나 임신했어. 우리 이제 진짜 부부야. 영채의 말에 진세훈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무릎이 풀려 다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럴 리가. 언제? 진세훈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공난숙은 영채를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독백했습니다. 영채야, 엄마가 그동안 계속 알려줬잖니. 진실 여부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원하는 걸 만드는 건 이렇게 하는 거란다. 공난숙의 교육 방식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진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진실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 그것이 공난숙이 영채에게 가르쳐온 생존법이었습니다.
진태석이 기침을 하며 분위기를 정리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긴 하지만 아주 큰 경사네. 경사야. 진태석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기쁨보다는 계산이 앞섰습니다. 임신이 사실이라면 이제 진세훈과 주영채의 결혼은 더욱 확고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난숙과의 연합도 강화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며느리 건양가에 있어야지. 세훈아, 너가 우리 며느리 잘 챙겨야 한다. 진세훈은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한혜라는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으며 주영채를 바라봤습니다. 헤라의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지금은 공난숙과의 거래가 더 중요했습니다. 헤라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축하해요, 며느님. 건양가의 귀한 손주를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영채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공난숙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영채, 몸 조심하고. 태교 잘하고. 네, 엄마. 공난숙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응접실을 나갔습니다. 진태석이 배웅하러 따라 나갔고 한혜라도 자리를 떴습니다. 응접실에는 진세훈과 주영채만 남았습니다. 진세훈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가자. 방으로. 주영채는 진세훈을 따라 건양가 별채로 향했습니다. 진세훈의 신혼방, 아니 예전에 정원과 함께 지내던 그 방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벽에는 여전히 세훈과 정원의 결혼식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 그 사진은 진세훈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주영채가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 사진도 이제 치워야겠네. 그 말에 진세훈 안에서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분노, 좌절, 슬픔, 후회. 모든 것이 뒤섞여 터져나왔습니다. 진세훈은 벽에 걸린 액자를 확 잡아당겼습니다. 으아! 와장창. 액자가 바닥에 떨어지며 유리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깨진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진세훈의 손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세훈은 그것도 모른 채 액자를 집어 던졌습니다. 쾅! 액자는 벽에 부딪혀 더욱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세훈 씨. 주영채가 놀라 달려와 진세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에서는 피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영채는 재빨리 구급상자를 가져와 세훈의 손을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독약을 바르고 거즈로 감고 붕대로 단단히 묶었습니다. 진세훈은 멍하니 앉아서 영채가 하는 대로 내버려뒀습니다. 영채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 진세훈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 그건 내가 너한테 물어야 할 말 아니야. 주영채는 붕대를 묶는 손을 멈추지 않으며 대답했습니다. 말했잖아. 세훈 씨 내 스타일이라고. 진세훈이 고개를 들어 영채를 쳐다봤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결혼이야. 아직 서로를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쉽게 결혼을 결정하다니. 진세훈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왜 꼭 내 옆자리가 필요해? 돈은 너희 집이 훨씬 많잖아. 주영채는 붕대를 다 묶고 진세훈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맞아. 예전의 나라면 그냥 적당히 인생 즐기자였어. 영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밝고 경쾌하던 눈빛이 차갑고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 인생 목표가 달라졌거든. 진세훈이 영채를 쳐다봤습니다. 그게 뭔데? 네 인생 목표가? 주영채의 입가에 차갑고 섬뜩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차정원 망하게 만들기. 진세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영채를 바라봤습니다. 영채의 눈빛에는 광기 어린 집착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 어째서? 그게 목표가 될 수 있어? 진세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영채가 정원에게 질투를 느낀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주영채는 진세훈의 손을 놓고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밤하늘을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차정원, 그 기집애 때문에 내 인생이 지워졌어. 영채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엄마도 하늘 오빠도 다 나보다는 차정원만 찾는다고. 영채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 정도로 세게 쥐었습니다. 엄마는 날 낳았으면서도 정작 관심은 온통 차정원한테만 있어. 차정원이 뭘 하는지, 차정원이 어디 있는지, 차정원은 괜찮은지.
엄마 입에서 나오는 건 온통 차정원 얘기뿐이야. 영채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에는 눈물이 아닌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하늘 오빠도 마찬가지야. 나는 진짜 동생인데 오빠는 차정원을 더 아껴. 차정원이 힘들어하면 달려가고 차정원이 슬퍼하면 위로하고. 나는 그냥 공기야. 진세우는 말없이 영채를 바라봤습니다. 영채의 고통이 느껴졌지만 동시에 그 왜곡된 감정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영채가 돌아서서 진세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제 내 거 다시 찾아올 거야. 건양가 며느리도 세훈 씨도 원래 내 거였다고. 진세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정원이랑 사랑해서 결혼한 거고. 아니야. 영채가 소리쳤습니다. 세훈 씨는 원래 내 거였어야 했어. 처음 세훈 씨를 봤을 때부터 난 세훈 씨가 좋았다고. 근데 차정원 그 기집애가 나타나서 다 빼앗아 갔어. 영채는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건양가 며느리 자리도 그래. 엄마가 날 위해 준비한 자리였는데 차정원이 끼어들었잖아. 엄마는 차정원을 이용하려고 했지만 결국 엄마 마음까지 다 뺏어갔어. 진세우는 영채의 뒤틀린 논리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영채 씨, 그건 네 생각일 뿐이야. 정원이는 아무것도 빼앗지 않았어. 닥쳐. 영채가 고함쳤습니다. 이게 다 차정원 때문이야. 차정원만 없었으면 나는 행복했을 거야. 엄마도 나만 봤을 거고 하늘 오빠도 나만 아꼈을 거고 세훈 씨도 처음부터 나한테 왔을 거라고. 영채는 바닥에 떨어진 액자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깨진 유리에 비친 정원의 얼굴을 보며 영채는 비웃었습니다. 이제 차정원은 다 잃게 될 거야. 세훈 씨도 건양가도 한혜라도 모든 걸 다 잃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걸 내가 직접 볼 거야. 영채는 액자 조각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쨍그랑 유리가 더 작게 부서졌습니다. 진세우는 영채의 광기 어린 모습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여자와 같은 방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이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영채 씨, 임신은 정말이야? 영채가 돌아서서 진세훈을 보며 씩 웃었습니다. 글쎄, 어떨 것 같은데. 영채의 대답은 애매했습니다. 진짜 임신인지 아니면 거짓말인지 알 수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진세훈은 절망했습니다. 거짓 임신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건양회에서 공식 발표가 되었고 진태석과 한혜라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부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영채가 진세훈에게 다가왔습니다. 걱정하지 마. 나는 좋은 아내가 될 거야. 세훈 씨만 날 배신하지 않으면. 영채는 진세훈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차정원한테서 완전히 손을 떼. 그럼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진세훈은 영채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미안하지만 난 아직 정원이를 사랑해. 그리고 너와는 진짜 부부가 될 수 없어. 영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시간이 지나면 세훈 씨도 마음이 바뀔 거야. 아니면. 영채는 말을 멈추고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차정원이 완전히 망하면 세훈 씨도 포기하게 되겠지. 진세훈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영채와 공난숙의 계획대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영채는 침대로 걸어가 누웠습니다. 오늘부터 여기가 우리 신혼방이야. 세훈 씨, 같이 자자. 진세훈은 고개를 저으며 소파로 걸어갔습니다. 난 소파에서 잘 거야. 마음대로 해. 영채는 이불을 덮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입가에는 여전히 차가운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진세훈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달빛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원아, 미안해. 내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진세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하는 무력함, 거짓 결혼에 갇혀버린 절망감, 그리고 영채의 광기 어린 집착. 모든 것이 진세훈을 짓눌렀습니다. 건양가의 긴 밤이 깊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주영채의 복수극은 이제 막막이 오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57회 예상 스토리입니다. 주영채의 무서운 집착과 거짓 임신 의혹, 그리고 차정원을 향한 뒤틀린 복수심. 과연 진세훈은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차정원은 영채의 계획된 복수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다음 회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그래야 다음 편이 올라오는 즉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주영채의 임신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진세훈과 차정원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이 정말 궁금합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